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4년 제3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문제와 해설에 빨간 줄을 쳐가면서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곳에다 줄을 쳐 놓으셨다가 다음에 복습하실 때 그 줄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복습하시면 암기하시는 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고압 보안공사에 철탑을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 경가는 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3번 400m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2.10 고압 보안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경간 제한이라고 해서 이런 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철탑 물어봤지요? 철탑은 경간이 400m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2번 154kV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기면 몇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1초 이내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 시가지 등에서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용전압이 100kV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초 이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3번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몇 종 보안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요때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4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서 보면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와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4번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요거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예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매설 깊이는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m, 매설 깊이는 1m 이상. 기타 장소는 무슨 장소예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가 되겠죠. 그때는 0.6m 이상. 요거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문제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1m. 요거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5번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이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최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버터 제어를 이용하여 해당 발전원의 전압이나 회전 속도를 조정하는 최대 출력 조종 기능을 말하는 용어는 MPPT라고 합니다. 여기 MPPT 용어의 정리에 나온 내용인데요. 문제가 MPPT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6번 전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로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3조의 정의에 보면 전로란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3번이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7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으로 나경동선을 사용할 경우 지름은 몇 밀리미터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4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2.6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가공지선은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87번은 4mm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이에요. 예, 요런 것들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8번 분리회로의 보호장치는 전원 측에서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 분기회로의 보호장치는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가? 답은 3m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 212.4.2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의 위치 관련된 내용을 쭉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분기회로의 보호장치는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3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m가 되고요. 이게 보호장치잖아요, 그죠? 얘를 보호장치라고 하면 이 선에서 분기되는 점에 3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9번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중함의 그 크기가 몇 미터 세제곱 이상의 것은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요거는 1미터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 지중함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m 세제곱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크기는 1m 세제곱.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0번 금속 덕트 공사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금속 덕트의 덕트 끝부분은 항상 막아놔야 돼요. 여기는 개방시킨다고 했지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3번, 4번은 금속 덕트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1번 조합 옥측전선로에서 목조 조형물을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답은 3번 합성수지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조합 옥측전선로는 다음 공사 방법에 의할 것 해서 한국전기설비규정 221.2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금속관 공사 보면 금속관 공사 목조 이외의 조형물에 시설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때만 금속관 공사를 시설할 수 있다. 목조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벅스덕트 공사 보면 여기 벅스덕트 공사도 목조 이외의 조형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버스덕트도. 자, 케이블 공사 보면 자,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 또는 무기물 절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형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무기물 절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 목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는 건 그냥 합성수지관 공사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2번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도체가 피레기의 접지도체가 그 접지 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접지 저항값은 몇 미터 이하인 때에는 접지 시스템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가? 답은 35옴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41.14 피레기 접지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피레기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의 전용의 것인 경우에는 그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이 30옴 이하인 때에는 그 피레기의 접지저항값이 10옴 이하가 아니어도 된다.
여기서 접지 저항값 15옴 이하란 얘기가 접지 시스템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접지 저항값이에요. 그래서 피레기 접지 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접지 저항값이 30옴 이하면 그 피레기의 접지 저항이 10옴 이하, 즉 접지 시스템의 규정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3번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에 축전지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 배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 전선에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한 경우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직류 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에 축전지에 접속하는 부하측이 케이블로 되어 있고 방호 장치가 시설되어 있는 경우 이땐 직류 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네, 이런 문제입니다. 답은 600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511.1.3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주택에 시설하는 전기 저장 장치는 2차 전지에서 전력 변환 장치에 이르는 옥내 직류 전로를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직류 600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가 요 위에서 얘기하는 케이블 배선, 방호 장치 뭐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여기 밑에 내용이 요 내용이네요. 그리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합성 수지관 배선, 금속관 배선 및 케이블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 전선에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할 때는 직류 600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4번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의 가선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지중 조가선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402 전기철도의 용어의 정리에 보면 가선 방식이라고 나오는데요. 전기철도 차량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의 가선 방식으로는 가공 방식, 강체 방식, 제3 레일 방식으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가선 방식에 포함되고요. 지중 조가선 방식은 가선 방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6번 폭연성 분진 또는 화양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금속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폭연성 분진 위험 장소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폭연성 분진 또는 화양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조합 옥내 전기설비는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캡타이어 케이블은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외해서 답은 1번 금속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7번 공통접지 공사 적용 시 선도체 단면적이 16mm 제곱인 경우 보호도체에 적합한 단면적은 단 보호도체의 재질이 선도체와 같은 경우. 자, 요건 답은 4번이고요.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142.3.2 보호도체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상도체 단면적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상도체는 한 선의 도체죠. 그래서 얘가 선도체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선도체 단면적이 16mm 제곱이에요. 그러면 16mm 제곱과 같은 건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보호도체의 재질, 보호도체의 재질이 선도체와 같은 경우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S와 같네요. S가 뭐예요? 상도체의 단면적이죠. 상도체의 단면적. 그래서 선도체의 단면적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답은 16mm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8번 변압기의 저압 측에 중성점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 가공 접지 도체를 변압기의 시설 장소로부터 몇 미터까지 떼어 놓을 수 있는가? 답은 200m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전기설비규정 322.1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가공 접지 도체를 저압 가공 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는 변압기의 시설 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 놓을 수 있다. 어떤 걸? 가공 접지 도체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9번 특과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B종 철주에서 각도형은 전선로 중 몇 도를 넘는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되는가? 여기 특과 가공전선로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각도형이 있어요. 각도형은 전선로 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도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0번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 시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압 하중을 기초로 적용하는 갑종 풍압 하중값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하나씩 볼까요?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1.6 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쭉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우선 목주 보겠습니다. 목주 588파스칼 맞네요. 그 다음에 원형 철주에서 원형 588파스칼 맞네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뭐 원형의 것, 기타의 것 관계없이 여기는 1117파스칼이니까 여기 포함되지 않네요. 그죠? 그러면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강관 한번 볼까요? 강관으로 구성된 철탑인데 강관으로 구성되는 것 단주는 제외. 보면 1255파스칼 맞네요. 그럼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4년 제3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암기하는 과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밑줄 그은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암기하시면 아마 암기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줄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